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석을 하는 드라마 시리즈,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그 시리즈의 모든 분들이 오늘 총 출동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한 분 한 분 그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의 주인공이죠. 남윤수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소감과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도시의 사랑법 고영 역할을 맡은 남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은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감독님 손태경 감독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 2화 미애편 연출한 손태경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허진호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 4부 우럭 한 점 우주의 맛 연출한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네. 소감. 소감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색다른 작업이었는데 이렇게 오늘 드디어 이제 곧 이제 관객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돼서 기쁘고요. 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홍지영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5, 6화 대도시의 사랑법을 연출한 홍지영 감독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김세인 감독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 8화 늦은 후기의 바캉스 연출한 김세인입니다. 네, 열심히 만든 작품 이렇게 선보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뒷줄로 넘어갈게요. 권혁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 2화 미애 편에서 남규 역할 맡은 권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배우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감독님들과 함께 즐겁게 작업한 이 작품을 많은 분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설레고 기쁜 마음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현경 배우님. 3, 4부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에서 고영의 엄마 은숙 역할을 맡은 오현경입니다.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작가님, 감독님과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지는 여러분들의 또 판단에 맡겨보고 싶습니다. 네. 나현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 4화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에서 영수 역할을 한 나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호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과 늦은 후기의 바캉스에서 교호를 연기한 배우 신호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께 배우라는 말을 또 이렇게 호칭을 붙이게 되네요. 김원중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7, 8부에서 하비비 역으로 인사드리는 김원중이라고 합니다. 처음 연기를 도전하게 됐는데 그 작품이 박상영 작가님의 대도시의 사랑법 그 드라마여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부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모든 세계의 창조자이시죠. 네, 박상영 작가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모든 세계의 창조자, 원작자이자 또한 이 드라마의 극본을 쓴 박상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요. 또 우리 드라마가 무사히 입지전적인 어떤 그런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호소를 또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기자님들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윤수 배우님, 사실 그 대도시의 사랑법의 이 모든 에피소드를 통과하는 관통하는 이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 고영을 연기를 하셨는데요. 진짜 중차대한 그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즐거우시기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를 맡게 된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도시의 사랑법을
보면서 부담감이랑 제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작품성이 있고 예술성이 있는 대도시의 사랑법 원작을 먼저 봤기 때문에 걱정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미팅을 했을 때 감독님과 처음을 만남을 했어요. 근데 그 감독님들의 특유의 그 연출법이나 우아함 이런 게 너무 돋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독님들이 저를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믿음을 믿고 잘 찍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저는 연기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잘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보여주자 싶어가지고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네, 모든 분들과 연애를 하는 또 마성의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사실 유일하게 이 네 분의 감독님을 같이 또 이렇게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또 배우님이시기도 하세요. 네, 맞아요. 그 감독님끼리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쭉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출 어떻게 저한테 피드백이나 설명하시는 방법도 다르시고 어떻게 보면 촬영 기법도 아예 다르시고 화면의 톤도 다르고 조명도 아예 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각각의 매력들이 보일 것 같아요. 그 감독님들의 매력도 보이고 저의 캐릭터 쪽으로 보면 1, 2화에는 이런 재미난 캐릭터가 보였다면 오히려 3, 4화에는 좀 더 진지하고 뭔가 뜨거운 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뒤로 갈수록 감독님들의 뭔가 믿음이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을 뭐 선정하지는 않으시고 모두가 또 각각의 매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맞죠.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감독님들의 아우라라고 할까요?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했던 감독님들은 옆에서 잘 친구처럼 아니면 동료처럼 잘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현장을 잘 리더십 있게 잘 이끌어 주셨고 저는 그거에 따라 같이 바다에 휩쓸리는 것처럼 같이 묻혀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친구 같으셨던 분은 그 중에서 이거 굳이 골라야 되나요, 이거? 투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편했던 거는 1, 2부 손태규 감독님이 제일 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는 설명 괜찮죠? 네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그 1, 2화가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하셔서 또 이제 많은 배우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이 되는데요. 미애로 손태경 감독님이 첫 에피소드 포문을 여셨어요.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지 앞으로 그 계획을 플랜을 잘 세워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동명의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또 차별화에도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첫 포문을 열어야 되는 시리즈였기 때문에 염두에 두었던 것이 경쾌함 그리고 좀 명랑함 이런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명랑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긴장이 돼서 자리가 익숙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야기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도 연령대가 어린 그 고영의 시기를 다루는 것이었고 원작 자체가 갖고 있는 발칙한 매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영의 시간 전체를 이제 뒤에까지 다 따라가면서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초반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명랑함과 다이나믹함을 좀 가져가야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20대 초반 설정의 그 나이대가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이나 우정과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누구나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 같은 걸 겪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좀 이렇게 발랄한 에너지들 같은 것들을 담아 보려고 초반에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명의 영화가 있고 또 이제 같이 공개 시기도 이제 비슷했고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가 이제 알려지게 되었지만
어떤 그 주안점을 어떻게 뭐 차별화를 가지고 갈까 이런 것에 두었다기보다는 각각의 그 방향과 색깔이 다른 톤앤 매너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더 했습니다. 그 대도시의 사랑법은 이제 책에 있는 4편의 이제 연작을 다 다루면서 고영 주변의 서사 그리고 고영의 남자들, 고영의 그 멜로 라인에 대한 톤앤 매너가 더 두터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애 편을 연출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주안점을 조금 더 두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과 또 다른 방향의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도서도 그리고 영화도 그리고 드라마도 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네, 3, 4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을 허진호 감독님께서 연출하셨는데요. 그 고영과 영수의 만남 그리고 또 고영의 엄마 은숙과의 관계까지 그리면서 가장 허진호 감독 다운 어떤 그 에피소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날이 온다의 그 플러팅 그 라면 먹을 거의 그에 버금가는 감자탕이 나오죠. 네, 그리고 또 8월의 크리스마스부터 봄날이 간다에 오는 사랑 이외의 가족과의 관계 같은 것들도 이 에피소드에서는 여실히 드러나는데 감독님께서 또 어떻게 연출을 하셨을까 이 회차는 네. 저 원래 1회차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아, 정말요? 네. 주변에서 3, 4부가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 3, 4부를 하게 됐는데요. 네. 정말 그 굉장히 짧은 어떻게 보면은 분량으로 치자면은 어떻게 보면 영화 한 편 정도인데 촬영 기간은 한 달 남짓 한 20회차 좀 안 되게 찍었는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찍으면서 현장에서 많이 또 전에 제가 작업하는 방식대로 좀 많이 현장에서 바꿔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는 조금은 제가 그래도 이전에 해왔던 영화들과 조금만 익숙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박상영 작가의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또 제가 이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들의 사랑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였거든요. 정말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줄까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고 또 그 과정에 그 다르지 않음을 어떻게 하면은 다름으로 보는 엄마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게 받아들이지까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어떤 그런 이들의 사랑이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5, 6화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또 홍지영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제작이기도 하고 가장 보통의 연애 방식을 그리고 싶다는 말씀을 감독님께서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굉장히 애틋한 멜로이고 현실적인 멜로이자 또 판타지적인 측면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간이 되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이 에피소드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서의 현실적인 모습과 그리고 또 방콕에서의 그 서정적인 멜로 어떻게 그려나가셨고 이 두 가지의 대비를 그리셨던 이유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원작이 이미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잘 구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잘 하고 싶었고 저희는 그 고영과 규호라는 두 인물 그리고 제3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3분의 1의 너무 중요한 인물 배경으로서 서울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까가 저의 혹은 촬영 감독님, 미술 감독님의 숙제였고 그 지점을 좀 순순히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등장하는 그 방콕의 이미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보통의 연애에서 지겨웠다가 또 뭉쳤다가 화해했다가 뭐 또다시 싸웠다가 하는 그 일련의 기승전결을 다 연애사를 거치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이들의 행복한 최고 절정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조금 변별되게 정말 판타지적인 요소처럼 그들의 이야기가 혹은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김세인 감독님, 네, 늦은 후기의 바캉스로 7, 8화 이 시리즈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을 장식하는 또 에피소드를 연출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 에피소드가 고영의 마음의 동선에 따른 이야기 구성이라고 하시기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두면서 연출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 고영의 그 연애사를 어떻게 좀 정리하고 싶었을까? 굉장히 막중한 또 이렇게 책임을 가진 회차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7, 8화를 연출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요.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멜로 드라마, 성장 드라마, 또 퀴어 드라마, 청춘 드라마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중 이 드라마를 청춘 드라마로 보았을 때 저는 청춘 드라마의 미덕은 이 배우분들이 지금 현재만 지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얼굴을 담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얼굴을 잘 포착해내자. 이게 가장 제가 연출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 감독님들의 또 연출의 변을 좀 들어봤는데요. 뒷줄에 그 고영의 남자들과 고영의 사람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또 어떤 캐릭터를 맡으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 배우님께 먼저 1, 2화에서 미애 편에서 고영의 첫 남자죠. 포토그래퍼 남규 역할을 맡았는데요. 원작에서는 가장 또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어서 사실 이제 그 이번 시리즈로 새롭게 탄생한 새롭게 만들어진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캐릭터를 잡는데 굉장히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또 말투가 단아까체로 굉장히 예의가 있으세요. 그 깝깝한 어떤 그 남규의 성격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말투를 잘 포착해서 연기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좀 설정을 하신 건가요? 그 말투는 우선 제가 받았던 텍스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었고요. 대본의 그 특이한 말투를 사실 처음에 읽어봤을 때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말이 제가 평소에 쓰는 말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 말들로 약간 좀 체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말투를 익숙하게 하고 싶어서 좀 많이 연습하고 또 감독님이랑 정말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고영한테 되게 답답함을 주는 인물이기도 한데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소수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압박을 좀 받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고지식하고 답답한 면모가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지점들이 이제 영과 만났을 때 굉장히 대비되어 보이는 모습의 색깔의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감독님과 인물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그 나연호 배우님께 고영의 남자들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4화에 그 우럭 한 점의 우주의 맛에서 영수 역할을 하는데요. 굉장히 그 고영에게 큰 에너지를 주는 인물이고 작가의 싹을 고영이 작가가 되는데 싹을 틔워주는 인물이기도 한 인물이고 그리고 또 가장 섹시한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캐릭터로 해석을 하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작가님께서 항상 이게 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좀 사실 긴장을 해서 조금 까먹었는데 자기를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모순적이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또한 외롭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을 항상 이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그 섹시하다라는 말은 전혀 네, 염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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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진호원 배우님, 네, 오류카를 또 이렇게 그 오류카의 메인 또 캐릭터이시기도 합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고영과 진실된 사랑을 꿈꾸는 규호 역할을 연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오디션으로 또 이렇게 캐스팅이 되셨는데 본인만 모르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모두가 오디션을 보신 줄 알았던 거죠? 저는 다 오디션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만 오디션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름 좀 자부심도 생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네, 근데 치열한 경쟁을 뭔가 뚫고 마음도 아프고 왜 나만 제안을 못 받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원작에서 사실 이 캐릭터가 거의 삭발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구렛나루가 턱수염까지 있다. 박상현 작가님께서는 그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지금 배우님은 너무 댄디한 또 매력을 보여주시잖아요. 굉장히 달라진 캐릭터인데 어떻게 또 설정하시고 연기하셨는지. 저도 사실 대도시의 사랑법 원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도시의 사랑법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 안에서도 규호가 가장 하고 싶었고요. 어쩌면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기도 했고 뭔가 모두가 이런 사람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을 또 했기 때문에 규호를 하고 싶었고 또 이런 원작 속의 규호와 이 저희 시리즈 속에서의 이 규호가 외형적인 모습이 사실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 속 안에서 이 영에게 규호란 이 질문에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규호는 소설 안에서도 저희 시리즈 안에서도 정말 고영의 진실된 사랑으로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꾸 말씀하시면서 네, 고영을 네, 바라보고 있는데 진실된 사랑 네. 남아 있는 거 맞죠? 저를 왜 보는지 아직 모르겠고 네. 저는 솔직하게 여운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요? 네. 네. 또 다른 또 남자 네 7파라의 늦은 우기의 바캉스에서 이분은 또 외국인을 연기하셨어요. 네. 윌리엄 하비비 세상에 첫 그 신인 연기자이기도 한데 그 역할이 가진 과제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국어 연기를 또 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셨는지 배우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드라마가 제가 그 네이티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영어를 하면서 글로벌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작은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원작에서 그려졌을 때 고영의 시선으로만 그려져 있는 꽤나 지루하고 조금 고루한 그리고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인물로만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김원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드라마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금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또 다른 모습으로는 미스테리하지만 조금 신비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비비라는 역할이 분량이 결코 크지는 않은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그 고영이라는 인물이 규호를 생각을 할 때 일종의 미러링을 할 수 있었던 고영이 하비비를 보면서 미러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도구이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진 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인 감독님과 윤수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네 나오셨는데 치시죠. 네. 나연우 배우님이 굉장히 야생마 같은 섹시함이라면 김세인 감독님께서 또 김원중 배우님이 굉장히 섹시하게 보여야 했다라는 네, 과제를 주셨다고 했는데 스타일링으로 승부를 하신 거군요. 네, 저는 뭐 그 현우 배우님처럼 그 육신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입었던 수트를 직접 입고 촬영을 하면서 최대한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모델이다 네네. 보니까
뭔가 자신감 있는 옷을 입을 때 더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서 그렇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의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고영의 가족으로 네,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소수자의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형경 배우님의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바이브로 이 은숙이라는 캐릭터를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쾌활하고 굉장히 명랑하고 그 쾌활함 뒤에 아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이런 사연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징글징글한 어떤 가족사, 그 캐릭터, 자연스러운 가족의 그 모습을 어떻게 좀 그려내셨는지. 근데 그 전에 오늘 보니까 우리 아들의 연애 성장사가 참 화려하네요. 이 정도였어요. 인물을 많이 보나 봐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이런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사랑을 하는 아들의 그 가족 입장, 특히 엄마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크잖아요. 그 엄마는 내 아들이 조금 이른 시절부터 조금 다른 사랑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보통의 부모라면 그냥 충격일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내 애가. 우리 보통 엄마들은 내 자식은 안 그래요가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내 아들만은 아닐 것 같은데 내 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강경했겠죠. 다 해볼 걸 다 해봤겠죠. 그리고 어느덧 혼자 이제는 아닐 거야라는 믿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보통 부모라면. 그러면서도 문득 어떤 조그마한 행동이나 말에서 혹시 늘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또 이제 종교를 가지신 분이면 여기서도 은숙은 종교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또 쾌활한 성격이기도 하고 혼자 이혼하고 아이를 결혼 정보 회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해봤기 때문에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도 해보고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여러 감정을 다 겪다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아파요 나중에 암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엄마의 정으로서도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을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와의 관계, 얘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보자라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내가 언제일지 모를 얘를 두고 가는 그 시점에 얘를 이렇게 두고 갈 것인가? 아니면 용서나 이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의 사랑을 봐줄 것인가? 그걸 하면서 그냥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이렇든 저렇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내 자식이니까라고 끝나는 것 같아요. 나 아니면 누가, 내가 못 해주는 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아팠고요. 이해도 안 갔고요. 왜 하필이면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도 울컥합니다. 근데 쉽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게 꼭 아파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놔줄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아프긴 하지만 저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 고영의 여러 성장, 연애, 사랑 있는 그대로의 사랑과 혹시 아닐 어떤 사랑의 형태로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고 가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각각의 4명의 감독님이 본인의 색깔대로 그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감정들이 다 다르게 드러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도도 또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첫 발을 조심스럽게 내미는 용기 있게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네, 은숙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캐릭터 해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 주셨고요. 허진호 감독님, 그러니까 역시 네, 닦으셔도 됩니다. 네. 역시 오디션이 아닌 허진호 감독님의 캐스팅 콜을 받으셨는데 같이 작업하신 소감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쾌재를 불렀죠. 배우라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8월의 크리스마스나 봄날이 간다나 여자라면 그런 내가 연기로서
그런 사랑스러운 인물을 담백하지만 그런 표현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자꾸 저한테 화려한 것만 요구하셔서 그런 담백하면서도 유행어를 남길 수 있는 연기를 못 해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다르죠, 내용이. 그런데 어떻게 저라는 배우를 선택하셔서 어떤 부분을 보고 싶으셨을지, 어떻게 다르게 좀 연기할 수 있게 해주실지 궁금했고요. 그냥 영광이 처음이었고요. 내가 꼭 다른 부분을 이 드라마에 푹 빠져서 원하시고자 표현하시고 싶은 것을 조금 해내보자였고, 또 조금이나마 연기자로서 나 역시도 다른 사랑을 하는 부모 입장이든 사람이든 이해해보자. 넓게 좀 시각을 넓혀보자. 그래서 일단은 쾌재를 부른 캐스팅에 즐거워서 즐겁게 임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는 그런 멜로로 또 한 번 캐스팅을 해주시는 나이듦에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네, 이번은 너무 짧다. 다음은 네, 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독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는 박상영 작가님께 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또 영화와 이렇게 또 시리즈까지 네. 원작을 또 다르게 선보이면서 원작자로서 가지는 굉장히 이제 그 뿌듯함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 도전 지점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네. 시리즈를 보면서 본격 희화물을 이제 좀 약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를 각본으로까지 참여하시면서 좀 드러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방향성이 또 극본을 맡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그 각본을 쓰신 경험은 또 어떠셨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업 영화의 제작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시리즈물 제작이 결정이 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와 다른 포인트로 이 시리즈물이 좀 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 역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원칙, 원론에 충실하자였습니다. 원작 작품의 색깔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와 그 이야기의 밀도를 그대로 시리즈물로 담아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극본을 쓰게 되었고요. 극본 쓰는 작업이 사실은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제가 이전에도 극본을 써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어떤 이렇게 상업 문법의 작품을 만들어 본 것은 처음이기도 했었고요. 또한 이게 감독님이 한 분이 아니라 네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너무 든든한 조력자가 네 분이시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가 네 분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 과정에서도 좀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저는 혼자서 글을 써서 혼자서 완성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인데 이제 각색에 또 두 감독님이 참여해 주셨고 1, 2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태경 감독님이 거의 다 많이 만져주셔서 손태경 감독님의 버전이라도 봐도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협업이 두드러지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모두 다 새롭고 좀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것 같고요. 또 작가로서도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내가 내 시선으로만 바라보던 내 작품을 타인과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해봤다는 게 창작자로서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그 기자분들의 질문을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작을 본 그 독자들이라면 그 남현수 배우님이 캐스팅됐다고 했을 때 좀 다들 너무 소설과 달리 너무 지나치게 잘생긴 배우가 캐스팅됐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소설에 어떻게 나왔는데요? 소설에서는 뚱고라고 부르는 것도 뚱뚱한 고양이 뚱뚱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잘 읽으셨네요. 네. 근데 보니까 뚱에서 뚱한 고양이로 이렇게 바뀌셨다고요. 아무래도 배우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이 처음에 집필하셨을 때 그 상상을 했던 그 고영과 그 캐스팅 됐을 때 남현수 배우님이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또 궁금하고 그리고 조금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좀 드라마가 공개되기 전에 좀 일부 보수 단체에서 상영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도 하고 그 예고편도 내리라고 하는 좀 일이 있어서 작가님께서 이제 SNS로 속상한 마음도 표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는 좀 작가님 마음도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 고영 그 역에 캐스팅 물망에 남윤수 배우가 올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좋아요라고 외쳤던 사람 중 한 명이고요. 또한 그 남윤수 배우님이 이상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상한데 윤수 씨가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예감이 들어가지고 저의 어떤 이 무속적 예감을 담아서 너무나도 완벽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작과는 물론 다른 모습에 너무나도 멀끔한 모습의 배우님이 선정되긴 했지만 또 이게 로맨스 드라마이기 때문에 또 시청자들이 무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배우의 미모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무리 없이 저희가 몰입될 수 있는 장치이지 않습니까? 윤수님의 이 어떤 용환이. 그래서 그런 장치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해주신 어떤 뭐 시위나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울분 섞여서 SNS를 올리긴 했지만 내심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얼마나 우리 작품을 널리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거지? 럭키 비키잖아? 이러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기도 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원래 좀 좋은 작품들은 다 논란은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굉장히 문제작이면서도 좋은 작품을 쓴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자뻑에 젖어서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1시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 잘 봤고요. 저는 그 남윤수 배우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작가님 그 두 번째 질문이랑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 그 배우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가 굉장히 한 번 하기도 힘들 만한 어떤 다양한 설정들이 많이 모여 있는 캐릭터잖아요. 이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았을 캐릭터인데 그거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워낙 캐릭터가 조금 뭐 성소수자의 에이지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작가님도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데 주연 배우님도 그 벌써 작품이 본편 공개되기 전에 개인 DM으로 뭐 일부 단체에서 뭐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어떠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먼저 개봉이 돼 있어서 노상현 배우님이 먼저 연기를 하셨잖아요. 캐릭터를. 그거와 아무래도 조금 비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좀 어떠신지 혹시 보셨는지 영화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영화는 당연히 봤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20대에서 30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 친구의 사랑, 엄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애인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사랑을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특별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누군가에 또 특별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사랑 이게 특별한 내용이 생각보다 없어요. 일반적인 우리의 사랑이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찍으면서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볼까? 특별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그냥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나만의 사랑을 그려내보자.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사랑을 이렇게 해왔고 고영의 전사를 합쳐가지고 고영은 이렇게 사랑했을 것 같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거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올리거나 이런 댓글에 악플을 달리거나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웃어 넘겼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100명 중에 1명이었거든요. 오히려 응원의 메시지가 진짜 많이 왔고 저도 어제 자다 일어나면 100개씩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장문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엄청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계속 바뀌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점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도 계속 연락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울컥울컥 하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열려 있구나. 이게 찍으면서도 저도 걱정은 별로 안 했던 게
우리 감독님들을 믿고 왔거든요, 작가님이라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신경 안 쓰였습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질문이 어떤 거죠? 원작의 그 노상영 배우. 네네네. 원작은 저도 그 다음날에 봤었는데 전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희는 한 부가 생각보다 길게 나왔고 영화는 짧은 시간 내에 그 미의 이야기를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각자 배우마다 생각한 것도 다르고 감독님도 생각하신 게 다르고 그거를 표현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가졌었고 저는 오히려 그 영화만의 매력이 있고 우리 드라마의 매력이 있고 그거를 더 흥미있게 그냥 재밌게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보다는 이 흉수라는 캐릭터는 이런 매력이 있고 고영의 캐릭터는 이런 매력이 있고 이런 그런 편안하게 우리가 연기를 하는 것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데요. 예. 감독님이랑 저 고용의 네 남자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감독님이 아니라 작가님이요. 작가님께서 지금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더해진 것 같은데요. 원작 소설에서보다도요. 그때 좀 어떤 거에 방향을 맞춰서 좀 더했는지 혹시 아까 이제 남윤수 배우 캐스팅처럼 뭐랄까 이제 좀 로맨스를 좀 키워야겠다 이런 방향이었는지 그런 방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하고요. 더해진 에피소드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봐서 그런지 각각의 그 에피소드에서 고영이란 캐릭터가 잘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 네 남자분들은 이 고영의 캐릭터의 어느 부분에 좀 끌렸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부터 대답을 하면 되겠죠. 네네. 일단은 고영의 어느 부분에 끌렸냐면 잘생겨서 끌린 것 같아요. 네, 그거 외모가 개연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력 있잖아요. 막 직진하고 요즘 같이 이렇게 모든 게 안정지향적인 사회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고용에 끌린 점은 저 고용의 남자들 네 분한테 드린 질문이고요. 죄송해요. 제가 대리 대답을 해버렸네요. 작가님은 더해진 에피소드.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작가님 의견도 들었습니다. 네네. 로맨스 당연히 이제 드라마에서는 관계가 더욱더 관계와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잖아요. 소설에서는 서술을 통해서 정서만 전달해도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드라마는 그런 관계가 더 중시되다 보니까 인물들 사이에서 에피소드를 더 풍부하게 추가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선남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피소드들 그 러브씬이라든지 둘 사이 관계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을 더 많이 깔아놓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렘 포인트라고 하죠. 제가 사실 원체 그런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슴이 좀 차가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맨스 드라마인 만큼 그런 포인트들을 좀 딱딱 살려서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감독님들의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고 또 손태경 감독님 같은 경우에 1, 2부에 그 남규와의 로맨스를 감독님께서 거의 다 추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로맨스 이런 캐릭터 이런 설정 같은 것들도 많이 또 추가해 주셔서 이렇게 수혈을 받아서 제가 풍부하게 다른 남자들의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고용의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혁 배우님 먼저. 네. 텍스트를 보면서 가장 고민했던 지점이 사실 그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도대체 왜 영을 사랑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잘 표현되어야만 이제 또 시청자분들께 가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고 아까 전에 윤수 배우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제가 지난 저의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랑을 해왔는가를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의 감정들을 좀 꺼내오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는 정말 다른 지점에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남규라는 인물은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고지식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 영희의 자유로운 눈빛
곁에 호기심을 가졌을 거고 그런 호기심이 점차 매력으로 다가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연우 배우님께. 네. 그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수려한 외모도 당연히 끌렸겠지만 그 영수라는 인물은 아무래도 이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이제 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희는 적극적이게 표현을 해주는 친구고 좀 나쁜 마음이지만 충분히 아마 이제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로도 영희라는 인물에게서 마음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수는 네. 그래서 영희의 어떤 순수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 가장 영수에겐 끌린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호 배우님. 네. 우선 제가 본편도 아직 못 봤고 하이라이트 영상도 아직 못 봐서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촬영을 하면서 홍지영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영희는 서울쥐고 규호는 시골쥐야. 그런 것 같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다른 배우분들처럼 나와는 다름에 있어서 이 끌리는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했어요. 규호는 제주도 출신 인천에 살고 있는 섬소년이거든요. 근데 그런 대도시에 사는 영을 바라보면서 되게 독특한 지점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이 영과 함께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에 영은 규호에게 좀 순수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사랑스러운 모습들도 보이고 규호는 영을 바라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들을 영이 갖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상현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외모가 개연성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실제 남윤수 배우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이제 고등학교 시절 남윤수 배우를 바라보면서 정말 저에게 연예인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 분과 제가 이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찐사랑 규호를 연기한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드릴까요? 네, 두 분의 만남을. 네, 김원중 배우님. 네. 하비비는 로열 패밀리의 자제고 그렇게 성장을 해왔었던 사람인데 뭐 사회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본능, 본질을 계속 데이팅 앱을 통해서 계속 탐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비비라는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하비비에게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많을까라고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이었다면 이 뚱고 고양이라고 고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비비의 예상에서 굉장히 벗어났던 인물이 굉장히 그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폭죽, 불꽃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감히 처음 본 상대에게 방콕을 같이 가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다른 그러니까 차이에서 또 더 깊은 사랑을 느꼈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작가님과 감독님 중에 두 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공개된 영화와 비교해 보면 사실 오늘 공개된 푸티지가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은데 등급 심사에선 청부를 받았어요. 이게 사실 OTT가 작년부터는 자율 등급제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좀 어땠는지 재심을 받은 상황인지 또 이에 대한 감독님들의 심정이 어떠신지 영화와 다른 등급 받았을 때요. 네. 이게 릴리즈 저희도 사실은 처음 겪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단계별 아주 정확한 인포는 제작사를 통해서 사실 들을 수가 있으실 텐데 이건 하이라이트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등급위원회에서 청불이 나올 만한 요소들이 저희 본편에는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단지 청불을 넘어서겠다는 심의 결과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저희 모든 에피소드 감독님들의 입장은 정말 순순히 그려내보자. 우리가
어떤 리밋을 정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해석하는 각각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미지들을 좀 마음껏 펼쳐보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 안에서 영상을 구현했기 때문에 아마도 현 시점에서 그런 각기 다른 또 단계별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질문과 답변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지금 이제 곧 시청자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가장 떨리고 긴장되는 부분이기도 하실 텐데요. 대도시의 사랑법을 보시게 될 시청자분들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 먼저. 일단은 저도 너무 떨리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매 에피소드마다 감독님들이 바뀐다는 점 그리고 배우도 바뀐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서사의 고영의 성장 과정이 잘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이 고영이라는 캐릭터가 한층 다른 사랑을 하는데 그 과정들이 정말 유쾌하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스스로도 예전의 사랑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태경 감독님. 네, 제가 생각하는 대도시의 사랑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물로서의 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작품들이 더 앞으로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 작품도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지 못했지만 1화의 경우는 미애 역을 맡은 이수령 배우나 아니면은 전편을 통틀어서 등장하는 또 이제 고영의 친구들과 또 다양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도 잘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허진호 감독님. 네. 10월 21일 며칠 안 남았네요. 저도 궁금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어진 시리즈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연결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각각의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 1, 2부, 3, 4부, 5, 6부, 7, 8부가 각각의 영화같이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지영 감독님. 저는 설레요. 그러니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작품 제가 이렇게 참여한 작품을 기다리면서 항상 걱정했고 두려웠고 그런 마음이 컸는데 이제는 보지 못할 우리의 메인 예고편을 보면서 처음으로 저는 설렜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멋지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세인 감독님. 네, 앞서 허진호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특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사실 가편집을 할 때까지는 앞에 화들이 어떻게 편집이 되었고 어떻게 이제 찍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편집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맨 마지막 이제 촬영이었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촬영본들을 공유하고 후반 작업 때 이제 공유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각계 영화로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정말 그 시리즈 드라마이고 앞에 화부터 차분히 또 봤을 때 이제 느껴지는 감정의 폭이 정말 확연히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이어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혁 배우님. 네, 어떤 영화든 드라마든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 항상 새로움을 조금 원하는 것 같아요. 새롭고 신선함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런데 저희 드라마가 아마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방식이지만 너무 인간의 보편적인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웃으시고 울으시고 하면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영경 배우님. 저희는 창작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다양한 걸 전달하는 입장이고 작가님이나 감독님의 그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또 나라면 이래서 어땠을까 어떻게 우리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성장하시고 폭넓을 수 있는 소재와 주제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현우 배우님. 네, 저도 저희 대도시의 사랑법이 너무 많이 기대되는데 많이들 그냥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즐겨 봐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진호은 배우님. 저도 설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작품을 한 건 아니지만 이 배우 생활을 하면서 했던 작품 중에 가장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대도시의 사랑법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면서 연기했고요. 작업하면서도 너무 행복했고 제 소울메이트 홍재원 감독님과 연출 천재 김세인 감독님과 함께 듀오로서 작업했습니다. 기자님들 기사 제발 잘 써주세요. 저 티빙 1등 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또 김원중 배우님 말씀 네,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각은 되게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여태까지 저는 시청자로서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렇게 이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걸 보시게 될 시청자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방식으로 가시든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상현 작가님. 네. 저희 작품 저는 1편부터 8편까지 전편을 완벽하게 다 본 몇 안 되는 사람으로서 다 보고 나서 정말 지독한 연애 한 번을 끝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희 작품과 함께 지독한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선선해지고 날씨도 스산한 것이 뭔가 이런 따뜻하고 뜨끈뜨끈하고 뜨끔뜨끔한 사랑이 땡기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꼭꼭 숨겨놨습니다. 1편 보시고 2편 보시고 끝까지 다 보시면은 제가 숨겨놓은 모든 보석들 다 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디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영의 말씀을 네. 제가 제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하고 싶은 제 그냥 개인적인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도시의 사랑법을 보실 시청자분들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스스로 지치고 힘들 때나 뭐 이렇게 힘들거나 아픔이 있거나 이렇게 개인적인 마음이 있을 때도 사랑에 대한 용기를 잃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네. 했습니다. 네. 네, 드라마의 주제를 관통하는 따뜻한 말씀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기자분들의 질문과 또 게스트분들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부터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장르 정리를 할 텐데요. 감독님, 작가님, 배우분들 포토타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왼쪽을 다 같이 바라봐 주세요. 네. 네, 정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네 바라봐 주세요. 네.
네. 다음으로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아, 배우들 단체? 아, 네, 배우들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 같이. 네. 배우님들만? 배우님들 중에 남윤수 배우만 또 네, 다 보이시게 잘 안 가려지시나요? 네, 네. 네, 왼쪽을 먼저 봐주세요. 네, 정면 봐주세요.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네, 배우들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배우들만 남아주세요. 네, 조금, 네, 뒤로 가주세요. 뒤로. 네. 네. 네,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정면. 네, 정면 보시고, 네, 웃어주세요. 네, 네, 오른쪽.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윤수 배우님 단독 컷 찍겠습니다. 네, 배우님, 네, 왼쪽 먼저 가겠습니다. 네, 정면. 네. 네, 다양한 하트를 또 네, 보여주셨습니다. 네. 네. 왼쪽 갈게요. 아, 오른쪽. 네. 네, 네, 이것으로 대도시의 사랑법 언론 간담회